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 요 아쇼카 석주예요. 이번에 제가 가서 요 아쇼카 석주를 사왔는데, 제가 인도 가면 추천하는 물건 중에 뭐가 있냐면 아쇼카 석주 있고요. 아쇼카 석주, 그 다음에 싱잉볼. 싱잉볼은 뭐냐면 이렇게 종치는 거. 뭐 이런 좋은 건 아니고, 좀 인도 것들은 손으로 만든 거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요. 큰 거. 저거 사왔잖아. 저거. 저거 제가 살 때 약간 느낌 쎄했던 거. 저한테 $600 달라고. $600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사기 좀 귀찮아서 하나를 샀어요. 그 전에 하나를 샀어. 더 비싸게. 이거보다 작은 거를 더 비싸게 주고 샀어. 나한테 그 인도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게 산 놈한테 자꾸 와. 그죠? 가보시면 그렇죠. 아니 나 방금 샀다니까. 근데 또 와. 그리고 와가지고 더 싸게 불러요. 그 특징이라, 그 사람들 특징. 그래가지고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게 더 큰데 저는 근데 이 검은색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검은색은 이 안에 재질이 뭔지가 뚜렷하게 잘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동으로 돼 있으면 동이 딱 보이니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검은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그래도 뭐 $600 이러길래 그냥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거를 100 몇 달러인가 뭐 얼마 주고, 내가 기억 정확하게 안 나요. 그 여러 개 묶어서 그때 사가지고. 그래서 그 서울에 갖다 놨는데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쁘고 소리도 좋아. 근데 이게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600 달라길래 그냥 $100를 그냥 안 살라고 불렀는데, 걔가 그냥 박바로 콜. 그러면 가가시게나 해서 사면서도 뭔가 좀 짜증이 약간, 이게 뭔가 싶은 느낌? 딱 그렇게 하면 한 200, 뭐 300 이러다가 내려가서 100 이러면 굉장히 뿌듯하게 좋은 느낌인데, 100 하니까, 그럼 바로 100 이러면, 근데 이게 소리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바깥에 이렇게 지금 진원을 새겨가지고 연꽃 무늬로 해놓은 건데, 이거 다 손으로 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100 주고 샀어도 전혀 개인적으로는 뭐 그거는 없어요. 물론 뭐 제가 샀느냐? 제가 산 건 아니고 금비보살님이, 금비보살님이 소리 아주 좋죠. 제가 이런 싱잉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엄청 비싸요. 그리고 이게 다 손으로 작업한 거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작업한 게 비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손으로 작업하는 게 좀 비싸고, 인도나 뭐 네팔이나 이런 티벳 뭐 이런 데서는 손밖에 없는데 뭐. 손밖에 없어, 손밖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그 호미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핸드메이드예요. 그럼 뭐 기계가 있냐? 다 핸드메이드지. 그래서 거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거는 그런 쪽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아쇼카 석주,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싱잉볼, 이거 소리도 나잖아, 돌리면. 이거 한번 해드려? 이렇게 돌려서 소리가 나면 싱잉볼, 소리 안 나는 거는 좌종입니다. 좌종. 약간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또 제가 추천하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 가면 많이 있는 게 림치약. 아니, 사람들이 그걸 사요. 근데 저는 뭐 왜 치약 사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 가니까 또 치약도 더럽게 비싸더라고요. 뭐 $6인가 $7인가, 나 정확히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래갖고 치약을 뭐하러 인도 거를 저렇게 사나, 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저 마스크 눈에 뒤집어 쓰고 또 이상한 짓 한다. 그거 말고
제 추천 품목은 아쇼카 석주, 싱잉볼, 그 다음에 헤나예요. 헤나. 염색하는 헤나. 천연 100%가 인도, 우리나라에서 다 그거 써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그 림치약하고 히말라야 립밤? 뭐 이래갖고 이렇게,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히말라야 수분크림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수분크림이나 립밤은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저는 원래 입술에 뭐 바르는 거 싫어요. 그런 거. 아니, 남자들의 아마 한 7, 80%는 다 싫어할 겁니다. 이거 막 끈적끈적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은 뭐 바를 일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님치약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두 번 써봤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거 2달러인가 했었는데, 뭐 7달러인가 뭐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6달러인가 7달러. 되게 비싸요. 한 10,000원 돈 하더라고. 그럼 10,000원이면 우리나라 거 사지, 뭐 한다고, 그거를. 찜나무라고, 그게 치아에 좋은 천연 성분 나무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인도가 그나마 좀 유명해. 근데 요번에 제가 가보고 되게 좀 안 좋았었던 거는 아쇼카 석주가 거지 같아요. 마치 공장에서 이게 요번에 새로 사온 건데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느낌? 찍어내는 건 아니고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목각을 찍어내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근데 너무 도식적이고 잘 못 만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뭐 몰라, 제가 얼마 주고 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달러 정도 주고 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손으로 이렇게 한 거. 그러면 이게 아쇼카 석주가 의미가 있거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건 되게 비싼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게 한 50달러인가 70달러인가 뭐 이렇게 주고,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연법신 보살님이 사서 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잘 만든 것도 있고 거지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좀 비싸게 주더라도 이게 좋은 걸 사고 싶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가니까 전부 이런 똑같은 식의 뭉개진 물건만 있고 좋은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비싸게 주고도 물건이 없었습니다. 몰라, 제가 다 못 다녀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물건 보는 거는 또 되게 빠르거든요. 쫙 이러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이 아쇼카 석주, 바라나시 아쇼카 석주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도 저번에 제가 인도 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모든 인도 돈에는 아쇼카 석주가 있죠. 이게 국장입니다. 국장. 그래서 바라나시 아쇼카 석주가 있고, 아쇼카 석주가 뭐냐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뒤에 아쇼카 왕이 태어나요. 왕이 됐지. 아쇼카가 왕이 돼요. 200년 뒤에 왕이 되는데, 몰라, 정확하지 않아. 부처님 연대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뒤쯤에 아쇼카 왕으로 그렇게 다 알고는 있는데, 팔상도에 나오는 일반인이 2명이 있거든요. 일반인이. 그게 수다타 장자, 급고독 장자라고 하는 사람. 수다타라니까 자꾸 수자타라고 생각하다. 수자타는 여자고, 수다타는 재벌이에요. 재벌. 그 당시 재벌. 부처님을 후원했었던 최고 재벌. 그래서 수다타 장자하고, 그 다음에 아쇼카 왕이 나옵니다. 거기. 아쇼카 왕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다타 장자가 나오고, 급고독 장자예요. 수다타 장자가 이름이고, 급고독은 돈이 많으니까 이제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재단 만들어가지고 이제 복지 사업으로 전향을 해요. 그래서 급고독은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외로운 사람의 후원자, 뭐 이런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람. 지금 빌 게이츠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뭐 더 이상 돈 벌 것도 없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물론 뭐 앱스타인하고 해가지고 여자하고 애들하고도 좀 놀고 뭐 걸려가지고 개망신, 그죠? 뭐 그렇다 치고 뭐 잘 모르겠고, 뭐 대통령도 잘 버티고 있는데 뭐 빌 게이츠 정도는 약과지. 그래서 뭐 그런 사업밖에 더 하겠어?
내가 수백조 자산이 있어서 더 이상 벌 필요도 없고 이자 발생분도 못 써. 그러면 급고독장자도 내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명이 급고독. 급고독. 그다음에 이름은 원래 수다타. 수다타하고 아쇼카 왕하고 딱 두 명이 팔상도에 나옵니다. 노건전법상도에 보면 우리나라까지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아쇼카 왕은 전생 그림이 있습니다. 아쇼카 왕이 전생에 부처님에게 모래를 공양하고 결국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극고독장자가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기원정사도 기증을 하고 가장 재벌이 후원을 해주니까 불교가 막 떡상하게 되겠지. 나도 마찬가지지.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이 나를 후원을 해봐. 그럼 뭐 금방 크겠지. 아유 조계종보다 더 커지겠다. 일론 머스크가 밀어줘 봐라. 아이고야 세계적인 불교 교단이 하나 만들어지겠다. 아니 그렇지 않을까? 엄청나게 밀면 아유 국내에 많이 껐어. 막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는 그 양반이 도와준 게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뒤에는 그 아쇼카 왕이 불교를 어떻게 보면 세계 종교화하는 그 초석을 다져준 사람이 아쇼카 왕이에요. 마우리아 왕조. 그리고 그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모든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다니면서 참배를 하고, 그게 이제 성지순례의 가장 정형화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논문도 썼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한 데는 이 석주를 만들어요. 석주는 이것도 되게 짧은 거밖에 없네. 기둥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밑에. 원래는 여기 앞대가리고 요 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원래는 법륜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법륜이 있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법륜이 있어요. 법륜이. 예. 그래서 그 아쇼카 석주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있는 것도 있고 말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자가 한 마리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사자 4마리 있는 게 이게 제일 좋은 아쇼카 석주예요. 어디에 있냐면 녹야원에 있습니다. 사르나트 녹야원에 요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국장이고 그러니까는 국가 문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장은 뭔가 잘 모르겠네. 우리나라 국장이 있나? 살아봐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청와대 하면 쌍봉왕 뭐 이런 것처럼 인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영국 사람들이 너무 이게 좋아서 반출했다가 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출했다가 이제 데모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 기록에 의하면 요 기둥이 맨질맨질한데 거기에 얼굴을 비춰보면 전생이 보인다. 뭐 이런 또 영어만 지금은 안 보입니다. 때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보면 안 보여. 근데 요 위에는 진짜 맨질맨질해요. 요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보 78호, 83호 뭐 이런 방가사유상이나 백제금동대학로처럼 인도를 대표하는 유물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그리고 300년 전 2300에서 2400년 사이에 만든 것 치고는 너무너무 깔끔하게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4마리 사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부 숫사자예요. 숫사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치? 갈기를 보면 되지. 요 갈기가 있잖아. 갈기가. 아유. 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면 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중국 가보면 중국 사찰이나 중요 시설물에 그 사자 양쪽에 놓거든요. 근데 그거는 암수로 놔. 암수로. 근데 인도는 숫사자만 저렇게 다 놔버리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동아시아는 암수를 음양으로 쓰는데 가끔 진짜 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달고 있는 애들이 있어. 보통은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그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걸 확인합니다. 아니 그게 특이한 거야. 굉장히 특이한 거야. 재밌다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석굴암 부처님 이렇게 보면 석굴암 부처님은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찌찌는 드러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파인 걸 입었으니까. 그런데 왼쪽은 가사를 입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찌찌가 도드라져서 나와요. 그 얘기는 굉장히 얇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운 지역 문화가 막바로 신라까지 들어왔구나라는 걸 아는데 통일신라 불상 중에서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도 찌찌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난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게 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여고에서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런닝을 입어라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갔던 것도 그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 남자들이 그걸 잘 안 입거든. 그런데 와이셔츠만 입고 가면 보이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는 더운 지역이니까 데일밴드 붙여도 뭐 데일밴드까지 보이면 더 쪽팔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인도는 더운 지역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훨씬 자유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더운 지역의 인도 문화가 우리까지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자체적인 기술만 아니고 외래 기술들이 들어온 영향과 더불어져서 뭐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찌찌에 주목한 첫 번째 사람이 저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철불이나 통일시대 시대 철불이나 이런 데서 그 찌찌가 많이 발견돼요. 철불이라고 하는 거는 석고로다가, 그러니까 석회로다가 마감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찌찌 표현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양식이었던 거야. 내가 이 얘기를 박물관 가서 설명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찌찌만 또 무지하게 봅니다. 그게 생각보다 재밌어. 생각보다 재밌어. 그러니까 뭐 외설적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수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특이하고 양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쇼카 석주 왜 4마리 사자냐면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게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대. 인도에 가면 여러 가지 센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코끼리도 세고 킹코브라도 무지하게 셉니다. 킹코브라가 긴 거는 4.5에서 5m까지 갑니다. 독사가 그 정도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요. 호랑이도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호랑이가 이깁니다. 1대1로 다이다이 붙으면 호랑이가 이깁니다. 호랑이가 체급이 더 커요. 그래서 뭐 기술 좋으면 사자도 이겨. 근데 일반적으로는 체급을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투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잘해도 체급이 뭐 한 몇십 킬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체급에서 나오는 힘. 예, 그래서 모든 격투 종목에는 체급이라고 하는 게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얘는 사자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거는 아시아 사자라 그래서. 아시아 사자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자는 아프리카 사자고, 그게 등치가 더 크고, 어떻게 보면 더 위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뭐 코뿔소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그 다음에 킹코브라도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도 있는데, 호랑이는 인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식하지 않습니다. 인도 북쪽의 일부 지역에서만. 호랑이는 약간 추운 데 살잖아. 근데 인도에 뭐 더운데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벵갈이라든지 그런 좀 일부 지역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랑이를 잘 몰라. 호랑이를 잘 몰라. 인도 사람들은. 내륙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더운 지역 사람이 호랑이를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코뿔소는 애가 듬직하긴 한데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코끼리가 굉장히 괜찮죠. 그런데 코끼리는 지능이 높아서 일찍부터 인간에게 가축화됐어요. 사육된다고. 사육 대상을 그렇게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 부리는 거지.
예, 그래서 코끼리 타고 다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킹코브라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 용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인도에서 말하는 용 그 킹코브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확실해. 예. 사자가 제일 뽀대가 나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는 집단 사냥을 하기 때문에 지혜롭기도 하고 이렇게 딱 몰아가지고 잡거든요. 약한 놈을 몰아서 그다음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서 싹 이렇게 낮게 기어갔다가 가장 약한 놈을 찾아서 그 놈을 몰아서 무리로부터 독립시킨 뒤에 잡아버리죠. 그래서 사자는 지혜롭다. 라는 판단이 있고 그 킹코브라는 분노가 화병이 있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킹코브라는 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얘가 하는지를 모르겠어. 뱀이 왜 무는지를 모르겠어. 이유는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있죠. 등치 큰 인간이 다가가니까 겁먹어서 무는 거예요. 못 먹는 대상을 독사가 물 때는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자위권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물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고 인간을 먹을 수 있는 킹코브라는 없습니다. 5m 돼도 그게 얇은데 5m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겠냐고. 사람을 먹을 수 있는 뱀은 아나콘다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뱀은 독이 없어요. 독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사자가 최고의 동물이 되죠. 그리고 일단 뽀대도 나고 좀 멋있잖아. 그런 동물. 야, 코뿔소보다 사자가 낫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공포스러운 것 어떤 거는 킹코브라였고 멋있고 뽀대 나는 거는 사자하고 코끼리예요. 사자하고 코끼리. 그리고 사자하고 코끼리하고 싸우면 코끼리가 이깁니다. 체급입니다. 체급. 같은 사이즈면 사자가 이기겠지. 근데 코끼리가 압도적으로 큰데 뭐. 그래서 이렇게 사자. 그리고 숫사자가 이제 리더니까 당연히 숫사자가 센 거고. 나 숫사자 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숫사자 진짜 대단하지. 일도 안 해요. 암사자들이 몰아가지고 다 먹이 잡아오면 먼저 먹죠. 아 진짜야. 봐봐 상도덕도 없어. 지가 뛰어다니면서 뭐 암사자들을 부양하는 게 아니야. 그냥 걔네들이 잡아오면 먼저 먹고 배부르면 떠나면 암사자들이 먹어요. 아유 진짜 팔자 좋지. 진짜 개팔자 상팔자가 아니고 사자팔자 상팔자. 그리고 사자는 두려움이 없대요. 사자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는 그래서 수타인파타나 이런 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는 코뿔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직진해서 반드시 가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은 물고기 그물이 아니고 그건 차양이에요. 차양. 인도는 더우니까 차양을 친다고. 그게 바람은 통과하고 햇빛은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물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지. 차양이 더운 지역에서 빛을 차단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일반 집에 좀 잘 나가는 집에는 다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겠지. 예, 시원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은 그 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물은 그러니까 일반 물고기 잡거나 새 잡는 그 그물이 아니고 그다음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러는데 사자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사자가 약간 상도덕 없는 동물이에요. 동물 중에서는 가장 상도덕이 없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무리를 짓는 것은 약자들이고 영양이나 뭐 누나 임팔라나 이런 애들이 무리를 짓는 거고 육식동물 강자들은 대부분 혼자 다닙니다. 혼자 다니거나 끽 많아봐야 한 2명 다니면 많이 다닙니다. 그것도 번식할 때 그런 정도가 다예요. 그런데 사자는 떼거리로 다닙니다.
암사자를 열 몇 마리씩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게 항공모함 비슷한 거예요. 숫사자가 있고 암사자가 이렇게 호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 숫사자는 둘째치고 암사자 혼자하고도 다이다이를 붙을 수 있는 동물이 동물계에 거의 없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암사자하고 그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 몇 가지나 있겠어. 호랑이 정도 있는데 호랑이는 서식 환경이 다르다니까. 거기 안 산다니까 여기. 예, 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마주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숫사자 입장에서 봐봐. 내 주변에 암사자 한 20마리를 이렇게 깔아놨어.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인간이 총을 화약무기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천적이 없는 거예요 얘는. 아니 그냥 생각해봐. 부처님 말씀이 딱 맞지. 사자는 벌레에 의해서 죽는다. 몸 안에서 나오는 벌레에서 죽는다. 외부적인 공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그냥 부패되면서 그렇지 않을까? 병들고 뭐 이러면서 죽겠지. 그렇게 그래서 청정한 것이 없다면 결국 언젠가는 아무리 강하고 잘 나가도 무너진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자는 외부 대상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 벌레에서 죽는다. 어떻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잖아.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요 사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소리에 놀라지 않는 거지. 뭐 어디 뭐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안 그러면 뭐 누가 매복한 것 같아. 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수사자 입장에서는. 다 처리되겠지 뭐. 몰라. 벼락이나 떨어지면 몰라도 뭐 천적이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토끼나 이런 동물들은 뭐 나뭇가지가 바짝하면 막 뛰어댕긴대. 근데 사자는 어쩌라고를 시전한대. 어쩌라고를. 그리고 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요. 동물들은 이렇게 다 말아서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지개를 딱 킬 때 모든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개 키워봐도 제가 그렇고 고양이도 키워봐도 그렇고 그때 소리를 질러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품. 그게 이제 어흥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옛날에 파라마운트사 영화인가 이거 영화 앞에 시작할 때 보면 사자가 이렇게 아응 하는 거 있어.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거를 사자후라고 합니다. 사자의 울음, 사자의 외침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들으면 모든 동물들은 다 쫄이 가지고 두려워한대. 그 사자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의 사자를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모든 공포를 이겼다. 그리고 최상이다. 이런 상징이 사자를 해요. 그래서 바라나시 녹야원이거든요. 사르나트 녹야원. 바라나시 안에 사르나트가 있어. 바라나시라는 도시 안에 마치 서울 안에 뭐 북한산성, 남한산성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녹야원에서 모든 종교 그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의 불완전한 것들을 깨트리는 거, 무너뜨리고 다 조복받는 거를 상징하는 게 네 마리 사자예요.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조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여기 보면 법륜이 이렇게 있어요. 법륜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숫사자 네 마리. 그래서 사방을 다 주시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비슷한 문화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뭐 화엄사 사사삼승석탑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괴릉에 원성왕릉 괴릉에 가면 사자 네 마리가 머리를 다 동서남북으로 보고 있어요. 다 딴 데 보고 있어요. 딴 데 보고 있는 이유가 다 주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쪽을 다 보고 지들끼리 쎄쎄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지금 호위하는 거라고. 호위. 잘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마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마도. 달마도의 달마는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데를 다 보게 돼 있어요. 감겨지지 않죠. 아니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인도에서 이 부처님만 사자를 가지고 부처님만 상징하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의 논사나 임금들은 이 의자 발이 사자로 돼 있어. 사자로.
그래서 그거를 사자좌라고 합니다. 사자, 의자. 근데 이 사자를 인도 사람들이 되게 공포스러워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희화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뭐 사자를 공포스러워하진 않지만 뭐 못 봤는데 뭘 공포스럽겠어요. 호랑이를 공포스러워해요. 그래서 호랑이가 무섭기 때문에 호랑이로부터 약간 보호도 받고 싶지만 무서운 것도 있어서 모든 산신도를 보면 호랑이가 약간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를 누그러뜨리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자좌에 있는 요렇게 다리 같은데 큰 스님들 법상 보면 여기 다 사자가 있거든 지금도. 근데 그게 스님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인도 논사들은 전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왕들도 그렇게. 예, 그 사자좌에 앉는 거거든. 음. 그런데 그런 사자들은 약간 애들 사자를 씁니다. 어른 사자를 쓰는 게 아니고 애들 사자를 써. 그래서 그거를 애좌라고 합니다. 새끼 사자 예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자 이렇게 예자. 그리고 종정 스님을 칭할 때는 예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정 예하. 새끼 사자를 그 위에 앉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예하. 새끼 사자 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게 모든 승리, 성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륜이라고 하는 거는 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법륜도 저게 땅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자전하면서 태양이 빛나듯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저 법륜만 가지고도 또 설명할 게 길어 저게. 근데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요 위에 요런 식으로 법륜이 있었다더라. 그 사르나트 박물관에 가면 그거가 파손된 게 뒤에 벽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트에는 요 위에 요런 게 하나 더 붙는다라는 걸 아시면 돼. 그리고 숫사자 4마리고 여기에 보면 요 법륜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 돌아가면서 모든 외도를 항복한다라고 하는 거고 요 주변으로 동물이 4마리가 있어요. 동물이 4마리가 뭐냐면 말하고 소하고 이것도 뭐 조각이 제대로 된 게 아니어서 아주 깔끔하게는 안 돼 있네. 말하고 소하고 코끼리하고 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예요. 이게 이제 말. 이게 법륜. 그 다음에 사자하고 코끼리가 더 있어요. 사자, 코끼리. 이 4마리 동물이 있는데 이 4마리 동물이 뭘 의미하느냐와 관련해서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인도 히말라야에서 인도에 대단히 잘 나가는 강들은 히말라야에서 발원해요. 북인도 쪽은 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히말라야가 뭐 산이 높으니까 거기 만년설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도에는 히말라야 숭배가 있어요. 그게 북방 숭배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그래서 그 히말라야와 관련해서는 지금 4천왕 중에서 북방 다문천왕이 최고로 강력하다, 리더다. 라고 하는 것도 그 북방 숭배와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히말라야 쪽에서 강의 시원들을 거기서 찾아요. 신성한 강의 시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디를 지목하냐면 마나사로바 호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나사로바 호수. 안욕달지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장 신성한 호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 하는 데입니다. 실제 하는 데. 근데 거기과 관련된 기록에 보면 거기서 4개의 강이 출발을 한다. 큰 4개의 강이 출발을 한다. 이러면서 그 강의 출발지에다가 이 동물들을 조각을 해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강의 시원지는 그래서 제가 월정사의 그 우통수 서대 우통수가 강의 시원지다라고 제가 가기 전까지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강의 시원지는 쫄쫄쫄쫄 고이는 데가 아니고 용출하는 데를 동아시아에서는 시원지라 그래요.
물이 용출하는 데를 시원지라 그래. 그래서 태백산 검룡소도 물이 용출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 쫄쫄쫄쫄 이렇게 시작되는 데가 있겠지. 그거를 의미 부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시조, 김 씨의 시조, 뭐 박 씨의 시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조, 우리 시조를 그냥 쭉 따라 올라가잖아.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나옵니다. 그게 사실인 거야. 박 씨의 시조가 따로 있겠냐? 그 앞에 뭐 아버지 있겠지? 아니, 안 그래요?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잘 나가는 어떤 분이 하나를 이렇게 딱 독립해서 세게 딱 나가는 거지. 그걸 시조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뭐 무생물에서 갑자기 나왔겠냐?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강의 시원도 그렇게 강의 시원을 그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무식한 거거든. 그래서 모든 강의 시원지는 물이 용출하는 데고 용의 전설이 있어요. 언제나 용의 전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가 서대 우통수가 아니고 그 우통수라고 하는 게 계곡물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금강연이다. 내가 논문을 그렇게 썼어. 금강연이다. 그 기록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금강연을 가리키고, 그래서 춘추로 관원이 와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금강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한강 시원제를 지내는데 뭔 우통수냐. 그러니까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 맨 위에 앞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그 금강연에서 물이 용출해요. 밑에서 용출하는 물이 있어요. 그 계곡 안에서 용출한다니까. 계곡물이 흘러가는데 그 밑에서 용출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 용의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면 그리고 강의 시원에 대한 숭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강에 대한 시원에 대한 숭배는. 왜냐하면 그게 물이 잘못되면 굉장히 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신성하게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있었고, 그게 안욕달지에 4개의 동물상을 조각해 놓고 거기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게 요 4마리의 동물이라는 하나의 썰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바꿔 말하면 모든 곳에서 최고는 부처님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의 태몽이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코끼리가 나오는데 요거는 태몽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말이 나오는데, 말은 부처님께서 백마 건척을 타고 출가를 하십니다. 유성 출가상에 보면. 그래서 요거는 출가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는 출가 전에 소가 있네. 소는 농경제 때 처음으로 내가 수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농경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생할 때는 코끼리, 그 다음에 농경제 때 이렇게 인식이 전환되는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때 소가 등장을 하는 거고, 농경제는 농사 첫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소로 밭을 갈아요. 그래서 농경제의 불상들에도 보면 거기 밑에 이렇게 쟁기로 밭을 가는 소 2마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출가는 말, 그 다음에 사자는 깨달음. 깨달음. 지금도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사자에 비유해서, 사자우하면 사자가 외침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아쇼카 석주가 아쇼카 대왕이 만든 석주 중에서 최고의 석주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하나만 이제 집에 갖고 있어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금강조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 금강조는 이 안에 벼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승리한다. 삿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금강조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강으로서 모든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건 금강조. 금강조. 그 다음에 요 아쇼카 석주는 언제나 성공하고, 그 다음에 실패가 없는 그런 강력한 떳떳함이라고 하는 거고. 아니,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집안에 저거 뭐야 시험 보고 뭐 이러면 이런 아쇼카 석주라도 하나 그래서 요번에도 되게 많이 샀어요. 우리 일행들이. 예, 되게 많이 샀어. 가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사실은 두 가지를 만들었죠. 하나가 요 향로. 야, 내가 쓰는 거는 되게 까맣구나. 요 향로를 만들었죠. 향로. 아쇼카 석주에 법륜이 들어있는 향로. 요거 만드는데 한 1년 걸렸죠. 1년도 더 걸린 것 같다. 나도 좀 안타까운 게 요거 내가 만들려고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만 좀 안타까운 게 만들고 뭘 좀 이제 제품 만들어서 좀 팔아먹으려고 하면 재료비가 막 겁나 올라가지고 아유 이렇게 하면 여기 입으로 나오죠. 입으로 여기가 요거 입으로 나오게 하려고 진짜 여러 번 실험했어요. 입으로 나오고 연통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요 주변에 소하고 코끼리하고 여기 말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걸로 보지 말고 요거는 그냥 켜놓는 거고 요걸로 봐봐. 여기 좀 하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루비를 4개를 받고 여기에다가 5개 40돈의 루비 5개. 근데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아마 이걸 갖고 향 피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딴 사람들은 향 자체를 못 필 것 같은데 이거 아까워서 그냥 장식용으로 써야 되나? 많이 하니까 나. 그래서 얘가 까매진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까매졌는데 바꿀까? 자,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한 게 있고 요거 다온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해가지고 얘가 만들었는데 아유 내가 참 억장이 무너진다.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참 사람도 좋고 한데 뭐만 만들면 갑자기 단가가 올라가요. 나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너무. 근데 만들기는 진짜 잘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내 이름이 있거든. 요 왕관에 내 이름이 있거든. 나중에 봐. 떨어뜨리면 두드려 맞는다. 이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떨어져.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가 도장 전문가입니다. 혹시 알아요? 도장? 내가 도장 전문가인 거 알아? 제가 도장을 여러 가지로 만들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도장을 만들까? 도장 압니까? 도장? 이게 도장. 도장인데 도장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알아? 도장이? 네? 도장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왕이 지금 정권이 뒤집어졌어. 반정이 일어났어. 그럼 제일 먼저 찾는 게 옥새를 손에 넣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게 뭔 중요하지? 정권만 장악하면 옥새는 파면 되잖아. 옥새를 파면 되잖아, 새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차피 그게 기술만 좋으면 팔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사인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인감 도장이든지 뭐든지 그게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만들어 버릴 수 있다니까. 어. 그리고 그 장악하는 게 중요하지. 그 뭐 도장 찍는다고 뭐 바뀌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아무튼 그 도장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해. 그리고 좋은 도장을 보인이라 그래서 나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동아시아 문화가 세계적인 건 아니에요. 동아시아는 도장에서 시작해요. 낙서와 하도라고 주역이 도장에서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합친 게 책이에요. 낙서, 하도를 합치면 도서라고 합니다. 도서. 낙서를 하도를 합쳐서 도서. 책의 시작도 그 도장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게 거북하고 용마 말의 옆구리하고 거북이 등딱지에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8쾌까지 가는 거예요. 태극기에서 그 사쾌 있는 그런 것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낙서하도니까 더해서 도서라고 하고 그 도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이라는 의미, 거기서부터 책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도장의 의미예요. 그래서 낙관의 원래 이름이 도서예요. 지금은 우리가 낙관이라고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도서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도장 문화라는 게 있고 좋은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약간 바뀐다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필기구 욕심도 있었지만 사실 도장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장 여러 개 팠는데 계열석 귀신 쫓는다더라 해서 또 팠었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했던 도장이 뭐가 있었냐면 운석 도장 만들려고 했습니다. 운석 도장. 그래 내가 여기 운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도 달고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운석으로 전체를 도장을 만드냐? 아니 그거는 안 되는 얘기고 운석을 이게 운석이거든요. 이게 운석, 운철, 운철, 운석철. 그런데 그중 일부를 도장에다가 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에 박아가지고 그 에너지가 이 도장에서 항상 흐르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또 하고 있었죠. 근데 운석이 진짜 좋은 운석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 그래서 그게 진행이 잘 안 됐던 거고 계열석도 꽂혀가지고 한동안 내가 계속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열석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고 비싼 겁니다. 피 같은 게 돌에 이렇게 주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에. 주사가 박혀 있는 돌인데, 그게 이제 도장계의 최강자입니다. 도장계의 최강자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도장은 벽조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 그래서 빨간색에다가 대추나무가 약간 붉은색이거든요. 검붉은색입니다. 한 이런 정도 색이 나요. 대추나무가. 그리고 거기에 벼락까지 맞으면 에너지가 번개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최강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 말고 주목도 씁니다. 주목. 주목도 빨갛거든요, 속이. 그래서 주목이야. 빨간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목 나무 구하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열석 제가 도장 결국 누가 계열석이라고 저를 파줬는데 그 짭이었고요. 딱 봐도 짭인데 그것도 자기 뭐 신우인가 누군가가 뭐 사기쳐 내가 보기엔 그냥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였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계열석 중국에서 구한 거 그건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때 누가 염주도 했는데 그것도 가서 내가 새로 끼려고 갔더니 이런 거를 뭐하러 끼려고 하세요? 이렇게 아이씨 그랬고 가장 계열석다운 거는 제가 중국에서 하나 샀죠. 싸게. 그러니까 가짜인데 너무 잘 만든 거야. 나 가짜인 줄 알고 있었어. 가짜인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도장 파는 데까지 해서 한 2만 원인가 3만 원 주니까 도장까지 다 파주니까 우리는 그 돈 갖고 파지도 못한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계열석은 내가 보기에는 저건 안 돼. 이유는 뭐냐면 짭이 너무 정교해. 그래서 제가 은도장을 만들어봤죠. 은도장에다가 루비를 박고 사파이어를 박아서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은도장. 그거 아세요 혹시? 도장 이름을 개명을 했어.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놈이 없어. 너무 나이 먹어가지고 개명하면 아무도 안 불러줘.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 도장을 하나 좀 괜찮은 걸 파서 찍고 댕겨라.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동아시아 사람들은 도장을 나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감이라는 개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서양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서구 문화로 우리가 바뀌면서 싸이 문화로 바뀌잖아.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도장은 이거 똑같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졸업증명서 위조하는 것보다 이거 위조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동아시아는 그 도장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문서들에는 다 그 인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쓰고 있고 도장을 찍고 있고 예전에는 그 도장 많이 찍는 거를 대단하다고 봤어요. 그런 시절들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별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래서 도장의 상징성이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큰 효과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 것들이 누적됐을 때 팔자가 바뀐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있어. 이름을 개명한다고 뭘 얼마나 대단할 게 있겠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촌스러운 데서 조금만 덜 촌스러운 데로 바뀌어도 사람이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좀씩 바뀝니다. 그런 게 몇 개 누적된다고 생각해봐. 인생은 제가 하는 얘기 있어. 뭐 이렇게 좀 기도하고 이런다고 확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바뀌긴 뭘 바뀌어? 뭘 대단하게 확 바뀌겠어?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무당이 그렇게 대단하면 로또를 사지 뭐 한다고 구슬하고 있어. 안 바뀌어. 하지만 조금의 변화 포인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공부 못하는 놈이 뭘 어떻게 하겠어. 안 돼. 그런데 운이 작동을 하면 찍었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다르다니까. 10개를 찍었는데 그중에서 보통은 찍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형이야. 그러면 2개를 맞춘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때 어느 순간에 신기가 작동을 하면서 이게 4개가 돼. 예를 들어서 그게 중요한 시험에서 작동을 하고 이런 가치들이 몇 개가 누적되면 걔 인생이 좀씩 바뀐다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누적되면서 바꿔가는 거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그 영양제 먹는다고 꼭 좋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쓸데없는 거 먹지 말래요. 이래갖고 그거 끊었더니 몸이 좋아졌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비타민C 셀이 먹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거 안 먹어도 충분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인생은 약간 선크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크림을 안 바르거든요. 제가 언제 선크림 바르냐면 외국 나갔을 때만 선크림을 발라요. 국내에서는 안 바릅니다. 왜? 씻기 귀찮아서. 잘 씻기지도 않고 대충 씻으니까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막 이래. 그래서 선크림을 안 바르는데 외국 나가면 매일 열심히 잘 씻어요. 그래서 그때는 발라. 자외선 양도 많아지는 거고 왜냐면 구경하러 다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발라. 근데 제가 뭘 봤냐면 나 유튜브에서 그거 봤는데
선크림 바른 놈과 안 바른 놈의 차이 이러면서 미국 배우예요. 둘 다 젊었을 때 되게 잘생긴 남자애야. 근데 한 놈은 떡칠한다 싶을 정도로 계속 선크림을 저 젊은 놈이 뭐하러 저걸 저 짓을 하노? 라고 욕을 먹으면서 바르고, 한 사람은 기본이 잘생겼으니까 뭐 그거 뭐하러 바르노? 이랬는데 한 40대 중반이 되니까 확 차이가 나는 거야. 둘 다 원래 꽃미남이었던 애들인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하나는 중늙은이가 됐고 하나는 30대 중반도 잘 안 보여. 아니 그렇게 관리한 애가.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타고난 게 확 바뀌느냐? 안 바뀌어. 기도한다고 바뀌고 뭐 바뀔 것 같냐? 기도 백날 해봐라. 키 크나? 안 커.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뭘 노력을 하면 한 1cm 정도는 작동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뭉치면 의미 있는 변화를 준다니까. 왜? 인간이 경쟁하는 거는 내가 만수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주변 놈하고 경쟁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 주변 사람은 나보다 큰 차이가 없어. 마치 손가락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요 차이나 요 차이나 요게 큰 차이가 없어. 도토리 키재기라고. 거기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의 차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대기업에 들어가든 뭘 하든 3배수로 뽑았어. 그럼 다 비슷한 애들이고 아무 문제 없는 애들이야. 기본 다 통과해서. 여기를 못 올라갈 애가 갑자기 기도해서 올라간다. 그건 쉽지 않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네가 하는 거고, 여기서 얘를 뽑히느냐 요 상황에서 작동하는 그 원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할 때는 무지하게 크게 작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할 때 언제였냐면 결혼할 때. 그때 사실은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사고만 안 쳤으면 별 차이가 없었어. 부모님이 그냥 계속 사진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다가 내가 신기가 좋아가지고 이런 좋은 타율에 딱 나올 때 찍었어. 그러면 사람이 좀 모질러 보였는데 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돈이 쭉쭉쭉 늘어나. 그렇게 되면 인생이 편한 거고. 그래도 얘가 좀 얼굴이 괜찮은 것 같고 얘네 집은 좀 괜찮은 줄 알고 갔더니 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사업한다 그러다 쫄딱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한 방이다. 그때 선택권에서는 그때 뭐 맞선 보러 이렇게 뭐 10장이 들어왔어요. 20장이 들어왔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아니야. 이거 굉장한 거.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가 있지. 애 만들 때. 내가 얘기했잖아. 1억에서 3억 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잉태되는 거고, 그 중에는 율곡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여러분 아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상태 좋은 애 하나만 걸렸어. 그 복권에서. 로또인데 맞았네.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뭔 기도를 하냐? 전국 1등인데. 전국 1등인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리고 전국 1등 기도 안 해도 돼. 틀려도 한두 개 틀리거든. 100점이냐 한두 개냐인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 기도는 어디에서 작동하느냐? 찍는 놈한테서 작동한다니까. 아니 진짜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적됐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랑비에 속옷 젖어가지고 싫어지면 다시는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거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 굉장히 크게 작동한다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뭐 이런 거 한다 그래서 확 바뀌느냐?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하지만 누적되면 분명히 유의미한 변곡점을 준다가 있어. 사람들 보면 인생도 그런 거 있거든. 몇 번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 낳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임신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투자나 이럴 때도 있어.
어떤 때는 그냥 던져놨는데 잘 됐다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게 데미지 큰 거 걸리면 한 10년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재수 없으면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다. 인생이 말려 들어가. 나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들었네. 투자했는데 상패됐다고. 그래서 내가 요즘도 그런 종목이 있냐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재수 없으면 그렇게 걸리는 거야. 아이씨, 바람 불어가지고 누가 좋다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될 때도 있어.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지. 그리고 노력해서 얻는 가치도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특히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인간관계가 많이 이렇게 자주하는, 좌지우지하는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을 구할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구할 때 딱 적합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쓰면 돼. 근데 이게 시저지전이라는 게 어떤 때는 나 좀 어떻게 좀 해줘요라고 요청이 오는데 해줄 데가 없어. 그게 다 지 복이라 사실은. 적절하게 자리가 비었을 때 이 사람이 딱 얘기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엄청 차지한다니까. 좌우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같이, 나는 계속 이런 걸 내가 종류대로 다 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이상 이 아쇼카 석주와 관련된, 그리고 여기에는 그것도 있어.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잠깐 보여줘야지. 이것도 좀 운 좋게 빨리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 완성된 건 나도 지금 이렇게, 이게 아쇼카 석주 4개의 동물들, 그다음에 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은이 이게 한 50돈 들어갈 걸. 아니, 속에가 다 통으로 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큰데요. 얘는 속이 비었죠. 향로니까. 여기는 통이죠. 그래서 그 정도. 40돈이라니까. 40돈이라니까. 도장도. 10돈이 보살님 모르시는구나. 한 이 정도가 10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몰라. 그 정도 될걸? 내가 알기로.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 주문은 다온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 나중에 편집할 때 다온 전화번호라도 좀 적어서 올려줘봐. 그 댓글에 누구 할 사람 혹시 있을란가. 몰라. 이거 요렇게 디자인돼서 개발되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품값이라도 좀 빠졌으면 좋겠다. 제가 만족스러운 거는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내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여기도 내 이름 있다. 지천이 다 내 이름이야. 지천이 다 내 이름이야. 나중에 이런 게 이제 유물로 발견되고 그러면 도대체 이놈은 뭔고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